안녕하십니까. 정보공학과 김창균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번 텀 프로젝트로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젝트에서의 그 EVM 활용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았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연구한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EVM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은 이번 연구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젝트에서 최종적인 개발 일정과 비용이 처음에 계획했던 것과 많은 차이가 생기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러므로 프로젝트가 계획대로 잘 수행되고 있는가를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최종적으로 프로젝트 목표를 달성하는데 필요하다면은 적절한 시정 조치를 취하는 등의 프로젝트 통제를 위한 관리 방법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프로젝트 통제란 무엇이냐에 대해서 잠깐 짚고 넘어가겠는데요. 프로젝트를 수행을 한다는 것은 어떤 사이클을 프로젝트의 어떤 사이클이 존재하는데요. 먼저 착수를 해서 종료를 하기까지의 그 과정을 보시면은 먼저 계획을 하겠죠. 계획을 하고 그 다음에 그 계획을 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실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행하는 과정에서 상황 프로젝트 상태를 파악을 해가지고 계획한 대로 제대로 되고 있는지 관리를 해야 되는데요. 그런 과정을 이제 통제 작업이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계획한 대로 잘 안 되고 있다 그러면은 그 계획과 실제 실적을 이제 비교를 해서 차이가 있으면은 이제 계획을 변경을 해야 되겠죠. 계획을 변경을 하고 그 다음에 변경된 계획대로 실행을 해서 다시 이제 계획대로 잘 되었는지 계획과 실적 차이를 분석을 해서 다시 또 제대로 안 되고 있으면은 어떤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되겠습니다. 그럼 이러한 과정이 계속 반복이 돼야 되겠죠. 그러면은 계획과 실적을 비교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면을 가지고 비교해야 되느냐. 먼저 이제 일정, 프로젝트라는 것은 이제 스케줄이 있어야 되겠죠. 그 스케줄대로 제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 이제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비용면에서 대해서도 분석을 해야 되겠죠. 프로젝트 계획 단계에서 책정한 예산을 가지고 계획한 비용과 지금 상태를 비교를 해서 그 차이를 분석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작업 성과, 작업 성과 또 이렇게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파악을 해야 되겠습니다. 프로젝트가 대부분인 경우는 이제 한 70% 정도는 비용도
또 초과되고 이 정도 지연된다고 합니다. 거대 자금과 시간을 투자하고도 많은 프로젝트들이 끝까지 완료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프로젝트 통제를 위한 관리 방법이 하겠는데요. 이 논문의 그 목적으로서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젝트 기간 중에 지속적으로 일정과 비용을 제어하는 EVM 기법, 언더밸류 매니지먼트 기법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EVM의 그 적용 사례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그 도입 효과를 분석하고자 합니다. 또 그것을 통해서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젝트에 EVM 그 기법을 적용할 경우에 발생하는 문제점도 도출해내고 그 해결 방안에 대해서도 제시를 하고자 합니다. EVM의 그 기본 용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요. 먼저 PV, 이것은 이제 Planned Value, 다른 말로는 BCWS, Budgeted Cost of Work Schedule, 즉 우리말로는 이제 계획된 작업량의 계획된 비용이다. 원래 그 계획한 비용이에요. 그리고 EV, Earned Value, 이것은 다른 말로는 BCWP, Budgeted Cost of Work Performed, 우리말로는 이제 수행한 작업의 계획된 비용이다. 그리고 AC, Actual Cost, 이것은 이제 다른 말로는 ACWP, Actual Cost of Work Performed, 수행한 작업의 실제 비용이다. 다음으로 BAC, 이것은 Budget at Completion, 이것은 BCWS의 전체 합을 의미합니다. 즉 처음에 그 프로젝트 계획을 할 때 생각했던 전체 작업에 대한 계획된 비용을 가리킵니다. 다음으로 EAC, 이것은 이제 지금까지의 수행한 작업과 남은 작업량에 대한 예측된 비용을 가리킵니다. 지금 현재 상태에서 전체 작업이 완료되는데 필요한 실제 비용이 얼마냐라는 것을 예측한 것이죠. 다음으로 SV, 이 SV인데 SV는 스케줄 일정 차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계산식이 있는데요. EV-PV로 산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계획된 작업량과 실제 수행된 작업량의 차이를 가리키는데요. 계획된 비용 기반이므로 비용은 작업량에 따라서 정비례하게 됩니다. 만약 이 SV가 마이너스가 되었다, 그러면은 이제 지금 일정이 지연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를 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CV, 이것은 코스트 베리언스, 코스트의 차이죠. 비용의 차이. 이것은 그 EV-AC로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계획된 비용과 실제 비용의 차이를 가리키므로 만약 그 CV, 계산된 CV가 마이너스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시점에서 비용 초과가 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알아본 PV, EV, 그리고 AC, 그리고 SV, CV를 이제 표로 나타내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ACWP는 AC를 다른 말로는 AC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BCWP는 EV, EV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BCWS는 이제 PV로 이렇게 표현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그 성과 지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성과 지표에는 크게 SPI 또 CPI가 있는데요. SPI는 비용을 나타내는 것이고, CPI는 코스트, 일정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 SPI는 이제 계산식이 이제 EV를 이제 PV로 이렇게 나누면은 이제 계산이 되는데요. 이 SPI 값이 1보다 작으면은 일정 지연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CPI는 이제 EV를 AC로 나누면은 계산이 되는데요. 이 값이 1보다 작으면은 역시 비용이 초과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그 SPI나 SCPI나 1보다 커야 지금 현재 일정 면이나 비용 면에서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는데요. 마이너스다 그러면은 일정과 비용이 모두 지금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금방 이제 알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BAC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이것은 이제 그 처음에 계획했던 비용과 현재 시점에서 예측된 최종 비용의 차이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산식으로 이렇게 BAC에서 이제 EAC를 빼면은 이제 그 BAC가 산출이 되는데요. 이 마이너스가 나오면은 지금 현재 비용이 초과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EAC의 공식은 이제 AC에다가 이제 남은 작업량에 대한 그 예측된 비용 을 이제 그 더해서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VAC에 대해서 이제 그래프로 이렇게 표현을 한 건데요. 이제 BAC에서 EAC를 빼면은 이제 BAC가 이렇게 산출이 되는데, 최종 시점에서의 그 비용의 차이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까지 알아본 그 EVM에 대한 그 지표를 가지고 그래프로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인데요. 여기서 이제 PV가 EV보다 이렇게 크면은 진척도가 이제 계획보다 이렇게 진척도 일정이 계획보다 늦어진 상태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PV가 AC보다 크면은 비용이
계획보다 이렇게 초과된 상태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가지고 최종 시점에 그 예측된 비용을 계산해 가지고, 맞아, 그러면은 이 상태로 계속 나갔을 때 최종 시점에서 계획된 총 그 예산하고 비교를 해가지고, 자, 얼마만큼 차이가 발생하는지를 알 수가 있겠죠. 저, 어, 저 EVM을 그 쇼핑몰 웹사이트 개발을 하는데 적용한 제 사례인데요. 이제 그 사례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그 계획 단계에서 이제 어떤 계획을, 어떤 전제를 가지고 이렇게 하냐면은, 지금 쇼핑몰 웹사이트 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어, 총 그 계약금이 9천만 원이라고 이제 가정을 하고, 자, 그 중에 이제 그 개발을 완료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냐? 자, 여기서는 이제 8천만 원으로 설정을 하고 있죠. 그리고 그 중에서 1천만 원은, 나머지 1천만 원은 수익으로 이렇게 책정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총 개발 일정은 이제 6개월로 잡고, 그리고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인원은 이제 총 8명, 8명, 이제 웹 기획자가 이제 3명, 디자이너가 2명, 프로그래머가 이제 3명, 그래서 총 합쳐서 8명 정도로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데 있어 가지고 필요한 작업을 이렇게 표로 작성을 해 가지고 각 그 작업별로 들어가는 비용, 그 작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소요되는 그 비용을 각 작업별로 이렇게 할당을 한 거죠. EVM으로 그 진행 사항을 파악을 하려면 이렇게 각 그 작업별로 이렇게 비용화를 해야 됩니다. 현재 그 프로젝트 진행 상태가 지금 보시는 그래프 상의 상태라고 이렇게 했을 때 BCWS 현재 시점의 비용 상태, 그 스케줄 PV가 이제 BCWS는 이제 다른 말로는 이제 PV인데 4,576만 원, BCWP 이거는 EV, 다른 말로는 EV죠. 4,440만 원, ACWP 이거는 다른 말로 AC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여기에 5천만 원이라고 이렇게 가정을 합니다. 자, 그 가정하에서 이렇게 각 그 지수별로 이렇게 지금 현재 상태를 측정을 해봤는데요. SV가 마이너스가 나왔죠. 그러면은 계산된 값만큼 이제 일정이 지연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CV도 560만 원 정도 이렇게 초과되고 있죠. 그리고 CPI도 일보다 작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용이 지금 현재 초과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EAC도 일보다 작고,
또 아니죠. EAC는 이제 9,045만 원 정도 이렇게 계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프로젝트 완료 시점에서 예측되는 총 그 소요 비용이 요만큼 이제 들어간다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BAC라는 것은 처음에 계획했던 총 비용과 지금 상태에서 그 예측된 최종 비용의 차이인데요. 계산을 해봤더니 마이너스 1,045만 원 정도 이렇게 계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요만큼 이제 최종적으로 계획보다 초과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지금까지 그 EVM에 대해서 이렇게 간단히 알아봤는데요. 이런 그 EVM의 그 주된 특징은 다음과 같이 그 다음에 그 아홉 가지의 성과를 내기 위한 그 관리 활동이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비용과 스케줄에서 프로젝트의 퍼포먼스를 물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장래의 퍼포먼스를 미리 예측을 할 수가 있고요. 프로젝트의 종료 예정일, 종료 시의 총 비용 등이 과거에 축적된 데이터를 가지고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숫자로 다른 프로젝트나 조직과의 성능 비교를 실시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발주자, 수주자 모두 납득하는 예산과 개발 베이스라인의 설정이 가능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복수의 그 복잡한 작업의 그 예측을 집약을 할 수가 있어야 되고요. 상세 작업 달성 정도가 일괄성을 가지고 이제 측정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실적과 예산의 오차를 측정할 수도 있고요. 계획 변경을 확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EV 리포트에서 측정에 비일관성이 있으면 즉시 파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잘못된 그 측정이 있으면은 잘못된 판단이 나오겠죠. 그래서 그 EVA 리포트를 이렇게 작성을 할 때는 정확하게 작성을 해야 되겠습니다. 근데 이런 그 EVM을 실제 프로젝트에 적용할 때, 활용할 때 그 유의할 점으로는요, 그 EV를 계산하는 기술론에만 눈을 빼앗기지 말고 프로젝트의 이해 관계자 모두가 신뢰할 수 있도록 프로젝트의 각 공정 단위로 측정된 데이터를 가지고 평가해서 문제가 발생하면은 가능한 빨리 적절한 대처 방법을 모색을 해서 그 실시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 EVM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빠르게 상황 파악을 해서 정확하게 지금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적절한 대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수단이기 때문에 수단이지 그 EVM 자체가 어떻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적절한 대처를 하기 위해서 정확한 그 상태를 파악을 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에 불과한 것이지 이 EVM을 적용을 했다고 해서 그 자체만으로는
아무런 뭐 아무런 그 문제 해결이 안 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이상으로 텀 프로젝트 발표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